루카 요비치입니다.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 소속으로 18-19 시즌 리그와 유럽 대항전을 포함하여 48경기에서 27골 6도움이라는 엄청난 스탯을 기록한 당시 만 21세에 불과했던 공격수에게 많은 오퍼는 당연했습니다. 뮌헨, 첼시, 바르셀로나 등과의 요비치 쟁탈전에서 승리한 레알이 지급한 이적료는 무려 6천만 유로. 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인 벤제마와 경쟁 혹은 백업 역할을 기대했고 무엇보다도 팀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거라는 큰 기대감이 있었던 영입이었죠. 그러나 이적 첫 시즌이었던 19-20 시즌에 선발 8경기 포함 총 27게임에 출전. 제한적인 기회였지만 고작 2골 2도움이라는 초라한 성적과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며 기대를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사생활에서까지 많은 문제를 보이며 자리를 잃어갔죠. 결국 20-21 시즌에는 전반기 불과 5경기만 출전하여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후반기에 이전 소속팀인 프랑크푸르트로 임대되기도 했습니다. 팀에 복귀한 현 21-22 시즌에도 주어진 기회들을 전혀 살리지 못하자 사실상 입지가 사라진 채 전력 외로 구분되며 이적이 유력한 요비치. 97년생으로 아직도 어린 이 선수의 미래는 과연 반전이 있을까요? 분데스리가의 라이프치히가 신흥 강호로 등장하던 시점, 중원에서 주역으로 활약한 케이타는 18-19 시즌 약 6천만 유로, 약 800억의 이적료에 리버풀로 이적했습니다. 특히 리버풀은 스티븐 제라드의 등번호 8번을 주었습니다. 리그 25경기에 출장하여 준수한 활약을 간간히 보여줬던 데뷔 시즌과는 다르게 19-20 시즌부터는 점점 먹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기에는 부족한 피지컬과 주력 등으로 플레이 자체와 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반복되는 부상. 기대감이 생길만 하면 부상을 당하고 복귀 후 부진하다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때쯤 부상이 또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20-21 시즌에는 리그 10경기 총 521분 출장에 불과했고 공격 포인트는 아예 제로였죠. 계속 이런 식이라면 캐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리버풀 역사상 최악의 먹튀로 남을 수도 있는데 클롭은 아직 케이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21-22 시즌에는 전보다는 덜한 부상 빈도로 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고 있으며 간간히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고 있지만 경기력이 이전보다 크게 나아졌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죠. 과연 케이타는 등번호 8번에 걸맞은 모습으로 리버풀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모든 먹튀 중에 가장 악질! 심지어 현역이지만 사실상 현역이 강제로 끝날 수도 있는 벤자민 맨디입니다. 16-17 시즌 모나코의 챔피언스리그 돌풍 주역으로 레프트백 포지션에서 맹활약한 맨디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수집하던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습니다. 이적료는 당시를 기준으로 풀백 최고액인 5,800만 유로, 약 790억! 그러나 17-18 첫 시즌부터 시즌 초반 잠깐의 활약 후 십자인대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 아웃된 것이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반복되는 장기 부상으로 이전의 모습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졌고 간간히 출전했던 경기에서마저도 경기력, 특히 수비력에서 최악의 모습을 선보이며 점점 입지를 잃어갔죠. 여기에 불성실한 훈련 태도, 치료 및 재활 문제가 대두되었고 음주운전이나 과도한 SNS 활동과 같은 사생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여 결정타는 바로 21-22 시즌 중 성폭행 및 강간행위로 체포된 사실인데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다시 법정 출두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어떤 판결이 나오든 맨시티의 엔트리에서는 이미 제외됐으며 사실상 없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경기력, 반복되는 장기 부상, 불성실한 태도 및 과도한 사생활 문제, 범죄자로 전락.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의 모습만으로도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먹튀로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맨유가 추락한 팀을 재건하고자 14-15 시즌 아인트호벤에서 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팀을 우승으로 견인한 데파이에게 등번호 7번과 함께 이적료 3,400만 유로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데파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최단 기간 최악의 임팩트, 맨유 역사상 역대급 먹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할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 아래 15-16 시즌 리그 29경기에 출전했으나 기록한 공격 포인트는 고작 2골 1도움.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수치. 리그의 수준 차이에 적응하지 못했고 또 그에 적응하려는 플레이 스타일 변화에 대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스타 의식으로 인한 사생활 역시 문제. 결국 자신을 신뢰했던 반할이 경질되고 16-17 시즌부터는 무리뉴가 팀을 맡았는데 그의 계획 속에 데파이는 없었습니다. 결국 전반기 리그 4경기만을 출전. 겨울 이적에서 올림피크 리옹으로 이적하며 짧았던 18개월의 맨유 생활이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리옹에서 화려하게 부활하여 21-22 시즌 현재 FC 바르셀로나에서 활약 중인 것을 생각하면 더욱 맨유 팬들의 화를 부르는 데파이. 최단 기간에 최악의 임팩트를 선사한 먹튀로 남고 말았습니다. (18-19) 시즌 올림피크 리옹 소속 당시 출전했던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시티, 바르셀로나 등을 상대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마음껏 과시한 은돔벨레는 빅클럽의 레이더망에 올랐습니다. 결국 의외로 토트넘이 이적료 클럽 레코드를 기록하며 6,300만 파운드의 은돔벨레를 팀에 합류시켰죠. 선수 영입에 거금을 쓰지 않는 구단주와 구단의 특성상 그만큼 확신이 있는 영입이었습니다. 에릭센의 빈자리를 메꿔주기를 기대했던 바람과는 다르게 은돔벨레는 19-20 데뷔 시즌 2골 4도움. 거기에 계속된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결장. 20-21 시즌에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이며 드디어 리그 적응에 성공했나 싶었는데요. 21-22 시즌 팀 내 프랑스 커넥션이었던 오리에와 시소코가 방출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감독이었던 누누 산투의 계획 속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자 이적을 요청하게 이릅니다. 그러나 높은 주급과 바이아웃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고 시즌 중 부임한 콘테 스쿼드에도 중용되지 않았죠. 종종 출장한 경기에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결국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이적이 아닌 임대로 다시 리옹에 합류하게 되며 일단 토트넘과의 동행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옹에서의 부활과는 별개로 토트넘은 임대 기간이 끝나더라도 은돔벨레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클럽 레코드를 투자하며 영입한 선수와의 씁쓸한 결말이 예상되는 상황이네요. 자, 이 밖에 후보들이나 다크호스가 있다면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코어 888 터치비 제작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